모든 물건과 땅과 건물과 토지와 모든 거에는 강물 유주로 해서 주인이 따로 있어요. 내가 이걸 소지하려고 했는데 뭐가 잘 안 맞는다? 그러면 그거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들은 절대 함부로 집안에 들여오면 안 돼요. 그게 특히 제일 심합니다. 귀신을 부르는 물건이 귀신을 부르는 물건이 있다기보다는 자기가 만드는 거죠. 근데 귀신이라는 건 사실 눈으로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귀신을 혼동해서 착각이나 시각적 차이로다가 그걸 환상적으로 느껴서 볼 수 어떤 영상이 지나가듯이 이런 시각적으로다가 그걸 느낄 수 있듯이 그렇게 보는 그때를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봤다 이런 쪽으로 하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단지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그 집에 두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 집에다가 이렇게 오래 놔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낚시 어디 이렇게 잘 다니는 분들 낚시하면은 그 방울이 있죠. 근데 그 방울 같은 이렇게 여러 개 해가지고서 그거를 그냥 백숙이나 아니면 어디 그냥 구석에다 갖다 처박아 놓고서 그걸 놔두면은 이게 어떤 때 바람에 의해서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러면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은 밤에 잠을 못 자고 이게 환상적인 다른 저거를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오래 둠으로 해서 거기에 먼지가 생기고 막 이거 그냥 끼고 해다가 보면은 그 잡기를 불러오는 역할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또 그물망이라든가 이 그물망은 사람을 이렇게 모든 걸 포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망 못 가게. 고기도 도망가는 거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망 같은 것도 어디다가 그냥 갖다 그냥 비늘 같아 잔뜩 묻어있고 이거를 방치해서 놔두면 이게 썩으면서 거기에서 어떤 그 서광이 비칩니다. 밤에. 이렇게 불빛에 보면 거기서 하얀 이렇게 빛이 날 수가 있고 그런 게 보여요. 그럴 때 착각을 하면 저기 귀신 나타나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고목도 마찬가지야. 고목도 이렇게 습기가 나서 약간 썩어가려고 하는 나무들은 절대 함부로 집안에 들여오면 안 돼요. 그게 특히 제일 심합니다. 왜냐면 거기서 그 야광이라는 그 빛을 비춰주는 그 물체가 들어있어요. 그 나무 속에 썩으면서 그래가지고 그 밤에 어두운 밤에 거기서 이렇게 그 형광등처럼 하얀 불이 비치거든요. 그럼 저기 저기 도깨비 불 아니냐고 시골도는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거는 절대 귀신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 그러면 그건 밖에 끈에다가 햇빛을 보여서 말리면 그런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절대적으로 썩어가는 나무라든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물망이라든가 또 이렇게 무슨 그 낚시 방울 같은 거라든가 그런 그 착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은 될 수 있으면 집안에 놔두면 안 된다는 거. 그건 이제 많이 있죠. 이제 그 잠을 잘 못 자는 거는 첫째는 자기가 자는 방에 반드시 수맥이 흐를 수도 있어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는 그 아파트 같은 거는 좀 이제 별거지만 단독주택 1층이나 2층 이런 데는 반드시 그게 따라다닙니다. 그 터에 묘자리 같은 거를 팠던 자리, 썼던 자리, 그 다음에 땅 속에 그 비석 같은 거 막 깨진 거, 상성물 깨진 거 이런 거를 그냥 묻어놓고서 그 땅을 다 다져가지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진 그런 터. 네. 이런 데들은 반드시 잠잘 때 잠을 막 혼동시키는 그런 그 악몽을 꾸게 돼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제가 이건 싫어하는데 이사를 가서 1층에서 자기가 안방에서 잠을 자는데 저녁마다 어떤 여자가 입에다 칼을 물고서 나타나서 너 왜 내 자리에서 네가 잠을 자냐. 계속 이사 가고부터 계속 꿈을 이렇게 막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꾸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해요. 선생님, 이런 이사를 갔는데 이런 꿈을 자주 꾸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해결을 금방 해드렸죠. 거기는 분명히 그 여자의
시신이 묻었던 자리나 그 자기 어떤 묘를 썼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 집터에다가 가서 마당에서 술 한잔 묻고 절을 올리고 저녁에 임금왕자를 하나 써가지고 이불 밑에 요 밑에다 깔고 주무세요. 그 다음날 옷이 절대 안 나타나요. 그 다음부터. 예, 이런 거가 이제 현실적으로 다 진짜 이거 실화 같아요. 이런 거는. 예, 그런 저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첫 번째가 이제 수맥 제일 먼저 이게 측정하실 수 있는데 수맥 같은 거는 뭐 엘로드 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하시면은 금방 예, 잡을 수 있으니까 엘로드 그리고 수맥은 보완도 금방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머리를 다른 쪽으로 돌린다든가 예, 해서 수맥을 피하시면 되고 벽 쪽이나 머리맡에나 이런데 이렇게 좀 칸을 띄워서도 침대 칸을 띄워서도 그걸 피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잠을 그렇게 못 자 주무신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당뇨 환자신데 그 저한테 그럼 내가 그러면 가보자 너네 집에 분명히 수맥이 있을 거다 했더니 그분이 누워서 자는 그 침대만 수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맥이 있으니까 이렇게 돌려서 놓고서 여기 자면 머리도 동쪽으로 두고 아주 좋은데 왜 이렇게 잤느냐 그랬더니 모르니까 사실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그 즉시 그걸 돌려주고 자는 그 다음부터는 잠이 아주 뭐 잘 온대.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것들을 자꾸 이렇게 이제 몰라서 이렇게 놓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의 아마 이게 바꾸시거나 다시 변경을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방법을 찾으실 때는 분명히 그 효과를 보신다는 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집안 불화는 이제 첫째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기 이제 금년 운에서 내가 태어난 이제 그 사주를 이렇게 볼 때 이건 이제 역학적인데 사주를 볼 때 일주가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내가 뭐 갑인일에 태어났다. 그런데 갑인일에 태어났는데 올해가 을사년이잖아요. 그러면 갑목은 대돌보 같은 동량지목이고 을목은 버드나무 같은 유목이니까 이게 만나면 서로 싸워요. 그래서 올해 운에만 서로 불화가 자꾸 생기는 그런 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집으로 이사 가서부터 자꾸 불화수가 생기는 거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동사택과 서사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띠별로다가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자자오양을 남양집을 택하는 사람이 서남이가 들어가는 이게 대문이나 이제 현관문을 뜻합니다. 서남문이나 서쪽문이나 서북문을 냈을 때는 서남문이 화해라는 게 닿아요. 생기복덕이 표를 돌려서 이제 딱 보면 화해라는 게 닿는데 그럼 그 화해는 그 집안에 자꾸 불화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에서 만약에 이사 가서부터 자꾸 불화가 생기고 어떤 관제구설수가 생기고 뭐 이런 게 자꾸 벌어지려면은 그 집을 빨리 이전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문을 뭐 돌려서 낼 수 있으면 낼 수 있는데 그런데 되게 못 돌리게 돼 있어요. 구조상으로. 음기가 강하게 흐르는 공간은 될 수 있으면은 집에 음기가 있고 양기가 있고 항상 너무 이제 또 건조해도 안 되고 또 습기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그런 이제 구조상이 항상 따로 다니는데 대개 보면은 음기가 있는 쪽은 이제 이게 단독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은 마당 같은 데를 보면은 마당 한 구석에 어느 방향에 습기가 차거나 이끼가 끼거나 곰팡이가 끼거나 항상 이런 쪽이 있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수맥이 간다는 걸 이미 감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방향에 방이 있다면 그쪽에는 음기가 많이 차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거실 같은 데서는 얘를 가지고 손이 안 닿아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왜 무슨 뭐 곰팡이가 나거나 막 뭘 이렇게 쌓아놨는데 거기에 가서 이게 거미줄 쳐가지고 사람의 생전 손이 안 닿게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그럼 그런 쪽에가 이렇게 음기가 차게 되고 그 곰팡이가 나중에는 자꾸 우선 그 썩어가면서 안 좋은 기를 발산을 해요. 예. 그러면 그런 데서 사람이 몸에 취약한 어떤 병균 같은 게 생겨서 몸이 건강을 해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감지를 할 수 있는 거는 화장실이나 이제 그 수도가 있는 부엌으로 갈 때 부엌 같은 데 가면은 이제 화장실 근처에 보면은 화장실로 가는 수도관이 어디서 갔나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부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수도관이
들어가는 문 앞쪽에서 갔느냐, 저 뒤 벽에서 왔느냐 봤을 때 이 출입문 앞쪽에서 들어갔면은 이 앞쪽에 분명히 거기는 수맥이 흐르면서 음기가 차게 됩니다. 음기라는 거는 따뜻하지 못하고 항상 차갑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부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엌도 그런 거는 배선이 어디로다가 수도 배관 같은 게 어디로 지나갔구나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 이사 들어갈 때 관리실 같은 데서 한번 물어보고 그걸 미리 좀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다. 물론 뭐 이렇게 보낼 거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나하고 좀 안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가 물건이 있습니다. 그건 모든 물건은요, 이걸 아셔야 돼요. 모든 물건과 땅과 건물과 토지와 하여튼 모든 거에는 강물 유주로 해서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소지하려고 했는데 뭐가 잘 안 맞는다? 그러면 그거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건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반드시 갖고 싶어서 억지로 취하면 거기에 반드시 화가 따른다는 거.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강물 유주라는 거. 세상에는 물건에는 주인이 다 따로 있다는 거. 그래서 땅 같은 걸 아무리 내가 팔고 싶어도 안 팔리는 이유가 있어요. 주인이 나타나야 팔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물건이나 이 옷 같은 것도 나하고 신발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안 맞는 듯 하면은 그런 거는 집에 싸놓지 말고 과감하게 남을 주든지 버리세요. 그런 건 유품 같은 거 있죠. 유품, 돌아가신 분들 유품 이런 것도 대부분의 한 3년 정도는 어떤 그 애절함 같은 게 있어서 그분의 이제 그 발자취 같은 걸 남겨놓고 싶어서 그냥 둬도 되는데 3년이 지나면은 그거는 반드시 치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치우기가 진짜 안타깝다면 어디 보관하는 그 업체라든가 그런 쪽에다가 갖다 의뢰를 해서 맡겨두는 게 제일 좋다. 그러니까 나하고 맞지 않는 물건은 과감하게 떠내보내라.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방을 이제 옛날에는 이제 부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엌에는 참 여성분들의 애심이 참 많이 담겨 있는 곳이 이제 주방이라고 하는데, 주방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옛날 어머니 아니면 아녀자들 아니면 뭐 이렇게 누님 며느리 막 이런 분들이 이제 시집 오고 그래가지고 옛날 그 시집살이가 심할 때 어떤 슬픔이라든가 고독이라든가 그 자기 혼자서 그 애태움의 애심이라든가 막 이런 거를 혼자서 달랠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쉼터가 주방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아파트나 이렇게 뭐 빌딩이나 막 고층을 해가지고 그 주방에다가 그냥 이게 아주 굉장히 잘 해놨잖아요. 지금은 주방을 인덕션도 해놓고 또 옆에는 그릇 닦는 이런 것도 다 이렇게 가구처럼 해가지고 다 짜놓고 이렇게 했는데, 주방 자체를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집터에서는 주방이라는 거가 제일 중요해서 주방을 항상 양택 3요 중에서 하나로 다 딱 꼽습니다. 그러면 주방은 여인들의 그 뭐 쉼터 이거보다도 진짜 거기에 어떤 그 본인들의 정서라든가 어떤 거의 살아온 그 자기가 거기서 아주 그 구박받고 진짜 그 모든 것을 감내했던 이런 저거가 다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서 굉장히 그게 그 주방이라는 거는 참 쉽게 이렇게 그냥 주방은 부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방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집에서는 제일 중요한 곳이 주방이로구나.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주방은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도 해주잖아요. 모든 의식주 다 해결해 주지요. 주방에 가면 물이 있으면 불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주방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방을 그렇게 함부로 부엌이라고 이렇게 그냥 의식구들을 조금은 개방적으로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주방에서는 또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주방은 사실 좀 신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신선하다는 거는 뭐냐면은 옛날에는 부엌에는 이렇게 뭐 아궁이도 있고 막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불을 떼서 연기도 나오고 끓음도 나오면 부엌이 시커멓게 막 끓고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는 뭐 진짜 뭐 환풍기가 있습니까? 뭐 창구가 있습니까? 그냥 막 연기는 막 남은 대문 그 부엌문 열어놓고 딱 빼내고 막 이럴 정도로 있던 그런 거를 이제 부엌이라고 해서 이제 하는데, 지금은 뭐 그냥 주방이라고 해가지고 주방도 일종의 어떤 그냥 생활의 어떤 터전이 같이 따로 다니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주방은 참 어떻게 보면은 부창부수를 뜻한다고도 볼까요? 왜? 물과 불은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수화상극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또 서로 쏘지도 못해. 물은 불이 필요하고 불은 물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필요하고 또 아내는 남편이 필요하고, 이게 부창부수격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주방은 항상 남녀 모두가 요즘은 공동으로다가 그 중요함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주방에 두는 거는 이제 부자들은 주로 주방에다가 옛날에 보면은 뒤지 같은 걸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뒤지를 갖다가 이제 쌀띠지죠. 그걸 갖다가 해서 쌀을 거기다가 가득 부어놓고 그 주방 부엌에서 그거를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주방, 이게 부엌과 주방을 구분을 하시. 지금은 주방에다 이제 통일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주방은 지금은 첫째는 부자들이나 아파트 구조나 어디나 집 질 때 보면은 제일 먼저 환기가 잘 되게 하는 거죠. 환기. 그 다음에는 주방은 건조하고 깨끗하고 신선해야 돼요. 그래서 주방 같은 데 보면은 요즘은 그냥 가구화식처럼 아주 깨끗하게 해가지고서 주방에도 서랍장을 딱 놓고 방인지 무슨 뭐 진짜 거실인지 뭐 이렇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신선하게 잘 해놓고도 쓰니까, 뭐 지금 뭐 부자라고 해서 주방에 뭐 특별히 뭘 갖다 놓고 막 이런 거는 과거에는 그랬는데, 과거는 어떤 분들은 부잣집들은 소금단지도 주방에 놓고 그랬습니다. 도자기 같은 데다 소금 하나 담아가지고, 예, 그 소금을 놓고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소금을 몇 개를 또 부엌에 이렇게 몇 군데다 뿌려요. 왜? 애군 이렇게 나쁜 거 들어오지 말라고. 이 소금이 짜니까. 그럼 짜면 모든 걸 다 걸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도 이제 부잣집들은 그런 걸 놓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이 주방에 그런 거 이제 별로 신경을 잘 안 쓸 때죠. 그래서 이 인테리어 풍수도 옛날처럼 자꾸 이렇게 저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 생활 도시가 이만큼 진짜 발전되고 개화가 됐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인테리어 풍수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그걸 항상 강조하고 싶어요. 주방에는 첫째는 안 되는 거는 이제 이 부엌 칼 같은 거를 이렇게 왜 그 도마 같은 거 옆에다가 쫙 놔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거는 절대 삼가를 하시고 칼이 안 보이는 곳에 항상 두시는 겁니다. 칼은. 그 다음에는 고장난 전자제품 같은 거 놔두는 거, 이렇게 방치해두는 거, 이런 것도 좀 이렇게 금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방 베란다 뒤쪽 같은 데 보면 뭐 자전거 같은 거 막 안 타는 거 이런 거 갖다가 이렇게 싸두는 집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항상 거기에 먼지가 쌓이고 저거 하다 보면 이런 쪽에서 항상 음기가 차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꼭, 예, 고려를 해서. 그리고 참 특히 하나, 깨진 그릇. 옛날 우리 어머님들은 그릇에 이만 조금 빠져도 그 그릇 안 씁니다. 그 정도로다가 그걸 철저히 했는데, 그러니까 이 깨진 그릇 같은 거는 절대 주방 근처에 놔두시면 안 돼요. 특히 조리대하고 냉장고는 항상 거실에서 이렇게 주방을 쳐다볼 때, 아니면 뭐 안 보이는 데도 있겠지만, 냉장고는 거실에서 쳐다봐서 냉장고 이렇게 문을 열면서 아내가 들여다 보이면은 그거는 이제 위치 선정을 잘못하신 겁니다. 그 내부가 안 보여야 돼요, 일단은. 그러면 냉장고 열었을 때 아내가 딱 보이면 이건 냉장고 안에는 어떻게 보면 창고가 되거든요. 그럼 창고 안에 뭐가 들었다는 게 다 보여질 수가 있어요, 남들한테. 이게 뭐 정리가 잘 됐느냐, 뭐 옷 안 됐느냐, 뭐 이런 게 되면 그게 여인들끼리는 구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는 항상 거실에서 볼 때 양측면에 놓는 것이 좋고, 또 조리대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거실에서나 들어갈 때 안 보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옛날부터 이제 그 주방에다가 재운을 부른다 해가지고서, 저거 혹시 아시나요? 그 소콧뚜레. 그 소콧뚜레를 많이 갖다 이 주방에 놔두시는데, 그건 참 좋은 거예요. 왜냐면 소는 열심히 진짜 일을 하고 그 소콧뚜레를 가지고 소를 어려서부터 길을 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소가 커날 때 망아지 같은 소가 그 콧뚜레를 뚫어서부터 훈련을 시키면 그다음부터 말을 잘 듣는 순한 소로 변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의미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콧뚜레는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마주 짠매 놓으면은 원형이라는 게 원이 됩니다. 그 원 자체는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는 재물도 이게 돈이라는 건 이렇게 동전은 다 둥글잖아요. 그래서 돈도 되지만 재물도 되지만 이게 우리 모든 게 일체가 돼서 부엌부터 시작해서 일체가 돼가지고 집안이 모두가 아주 흥하고 진짜 건전하고 화목한 집안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콧뚜레가를 주로 갖다 거는 그 의미를 분명히들 아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가게 갔다가도 걸어놓는 놈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이걸 이 거실에다 걸어놓는 거실에 그걸 왜 걸어놔요? 그래서 그런 거는 오늘 제가 이게 반드시 바로 잡아 드립니다. 인테리어 풍수를 이제 이렇게 거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어떤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풍수라는 거는 첫 번째는 이걸 아셔야 돼요. 음택과 양택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택은 이제 사람이 죽어서 산소 땅에 묻을 때가 음택이고 살아서 움직여서 내가 생활하는 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걸 이게 양택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인테리어 풍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것만큼은 분명히 인지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집은 집, 건물, 실생활의 모든 면에서 다 강물 유주가 항상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좋은 집터는 내가 만들어 가는 거지 남들이 절대 이걸 주지 않는다. 내가 하나하나 내 땅을 살 때부터 집을 질 때, 그 다음에 무슨 가구를 놓을 때, 문을 낼 때, 설계할 때 이거 다 관여를 해가지고 내가 내 가게에 맞게끔 전체적인 걸 꾸며가서 딱 맞추면 그게 명당터가 되는 거지 남들이 절대 나한테 그걸 주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 소년들이 말씀하시기를 남양집의 동문 하나를 얻으려면은 3대가 적선을 해야 된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남양집의 동문 하나 얻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아무리 찾아다니면 그걸 살려고 하고 얻으려고 해보세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게 진짜 나도 살면서 진짜 적선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좋은 터 좋은 집이란 이건 내가 이거 구해야 되는 거지 남들이 절대 이게 우연적으로 구해지는 게 아니구나. 제가 최근에 어디 그 카페를 한 3,000평 되는 곳을 큰 틀에서 설계를 해준 데가 있습니다. 그 설계를 해주면서 그 집은 원래 이제 한정식 집이었는데 그걸 개조를 해가지고 브런치 카페로 해가지고 야외 전경까지 처음 해서 한 3,000평 정도를 과감하게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브런치 카페를 했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이 투자가 되니까 물어보겠죠. 선생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잘 될까요? 아마 사람들이 까마귀 떼처럼 몰려들을 겁니다. 자신 있게 말했어요. 왜? 자자오형에다가 동문으로 했지 서문으로 뚫렸던 거 맞고 동문으로 했지 전부 다 전부 풍수적으로 맞춰가지고 인테리어까지 전부 다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제가 자신 있게 아마 두고 보시면은 이 진짜 까마귀 떼처럼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했는데 지금 진짜 거짓말 아니라 까마귀 떼처럼 모여듭니다. 벌써 한 2년 거의 됐는데 아마 평일에도 가면 찾을 데가 없을 정도예요. 예, 이건 그러니까 이 과학적이지 어떤 이게 미신이나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